김은태의 오후장 공략주 시간입니다. 이제 점심시간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오후장에서는 어떤 기업을 공략해 봐야 할까요? MBN골드 김은태 매니저 모시고 오늘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매니저님 종목을 선별하는 안목이 정말 탁월합니다. 2차 목표가까지 달성한 기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 기술 소개해 주시자마자 3거래일 연속 급등하고 있어요. 2차 목표가 2,000원도 가뿐히 돌파했는데 네. 3차 목표가 설정해 볼까요? 아니면 이쯤에서 보내줄까요? 저는 뭐 3차 목표가를 더 설정해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임을 도드라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AI 전력 설비 관련된 종목들도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 우리 기술이 1분기 영업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오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에 2,000원을 넘어가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차트 한번 보시면은요. 우리 기술이 주봉 차트에서 봤을 때 직전 고점에 대한 매물벽들이 아직은 남아있기 때문에 이 매물벽만 소화한다라고 하면은 뭐 2,500원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니까요. 일단은 현재 자리에서 2,000원을 2차 목표가를 돌파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조금 수익을 좀 챙겨가는 구간을 좀 두시고요. 나머지 물량으로서 2,200원까지만 돌파만 한다면요. 2,500원까지도 갈 수 있으니까요. 3차 목표가는 2,200원 잡고 대응하도록 할 테니까요.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8% 수익 내고 있는 우리 기술 3차 목표가로 2,200원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원전주 두산 에너빌리티는 어떻게 보세요? 전고점까지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네, 전고점까지 뭐 당연히 돌파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당연히 이제 목표가를 좀 높게 설정했습니다. 높게 설정한 것만큼 중장기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좀 접근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SMR 관련돼서 역시나 수혜를 받았던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기도 하고 물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뭐 상승하고 있는데 지금 이번 달 말에 11차 정기본에서 전력 공급에 대한 수요 예측에 대한 이제 세부안이 발표가 됩니다. 네. 거기에 따라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은 이번에 원전에 대해서 2기에서 4기까지 신설을 할 수 있다라는 좀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뭐 두산 에너빌리티뿐만 아니라 그 외 중소형 종목들 또는 대표적으로 한전기술이라든지 한전 KPS도 같이 동반 상승할 수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미 한번 V자 반등으로서 강한 흐름으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네. 직전 고점에 있는 19,000원만 넘어선다라고 하면은 네. 뭐 2만 원에서 21,0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니까요. 아직은 좀 홀딩하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고점 돌파가 가능하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고요. 코리아나도 점검을 해볼게요. 화장품주 전반, 수출과 실적 등 데이터가 너무 좋습니다. 네. 여기에 중국 경기가 살아나면서 더욱 기대가 되는 섹터인데요. 현재 코리아나의 급등 당연한 결과라고 보시는지요? 네, 당연한 결과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실리콘투가 뭐 대시세를 불출하면서 많이도 올라왔고 그에 따라서 후발주 종목들이 전부 다 올라오고 있는데 그동안에 못 갔던 종목들을 제가 몇 가지를 소개해드렸어요. 이제 코리아나를 소개하면서 같은 업종으로서 뭘 보냐면은 한국 화장품이라든지 한국 화장품 제조를 같이 보면은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차트가 워낙에 아직 안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동방상승했는데 지난 화요일 날 시간의 거래에서 이제 한국 화장품 제조가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상한가를 들어가면서 같은 맥락으로서 똑같이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후발주로서 코리아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동방상승을 했고요. 지금 화장품에 대한 실적들이 워낙에 또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번 1분기 실적 아니라 2분기 실적도 기대를 해볼 수도 있으니까요. 그 점을 참고하면서 일단은 1차 목표가 3,500원을 돌파했으니까요. 3,500원에 대한 지지 라인만 버텨준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차익 실현에 대한 수익은 좀 챙기시고 나머지들은 뭐 4,000원에서 4,100원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창 점검해 볼게요. 이구 산업에 비해서 덜 올랐거든요. 네. 상승 여력 좀 더 있다고 보십니까? 네, 당연합니다. 지난 주말 연휴였죠. 연휴간에서 런던 선물지수의 구리 가격이 톤당 $10,000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고 또 미국에 있는 선물지수도 마찬가지로 5%를 넘어가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구리 가격이 계속적으로 상승할 거라고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또 지금 바이든 행정정부가 지난 연휴에서 이 원자재 가격에 대해서 이제 관세를 인상을 대거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구리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가격이 계속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이구 산업이 갔을 때 대창이 못 갔기 때문에 후발주 오늘은 이구 산업이 쉬어갔을 때 역시나 그 수급이 대창으로 쏠리면서 목표가 1,700원을 돌파를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지금 자리를 계속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구리 가격 상승했을 때 대창 이 기업들도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으니까요. 아직은 좀 매도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보유하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리뷰할 기업이 많다라는 건 매니저님이 수익을 잘
잘 내고 있다라는 그런 반증일 텐데요. 오늘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 하나하나 살펴보시죠. 첫 번째 공략주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공략주 오스코텍입니다. 아스코가 주요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수많은 바이오 기업들 중에 이 오스코텍만의 매력은 뭘까요? 자, 이제 오스코텍이라는 매력은 뭐 유한양행이라고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유한양행화에 대해서 이번 달이 아니죠. 8월에 이제 FDA 승인 허가 신청이 이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최근 들어서 HLB가 이번 5월 달 오늘 이제 발표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네. FDA 승인 허가에 대한 기대감으로써 주가가 한번 크게 한 폭으로 올랐는데 네. 마찬가지로 오스코텍이라든지 유한양행이 동사 같은 업종들도 렉나자에 대해서 이제 FDA 승인 허가에 대한 기대를 또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물론 대표적으로 유한양행이 대장으로 가고 있겠지만 유한양행이 신청을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기술 이전을 했던 종목이 오스코텍이거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스코텍도 같은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고 이제 막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가 내용이 나와지고 있고 파월 의장에 대한 비둘기적인 내용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이제 올해 안에 금리 인하가 시기가 결정된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수혜를 먼저 보는 게 제약바이오고 이제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아스코 일정이 남아 있는데 네. 이 아스코 일정에 대해서 제약바이오에 대한 종목들도 이제는 한 차례 좀 담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이 종목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가 3850원인데요. 사실 다소 무거운 종목이에요.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오후장보다도 조금 더 스윙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직전 고점에는 35,000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요. 35,000원만 돌파된다라고 하면 그 위까지 더 수익을 극대화해도 되니까요. 그때까지 홀딩하시고 손절 라인은 27,500원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후를 공략할 수 있는 두 번째 종목도 열어볼게요. 어떤 기업일까요? 제일 일렉트릭입니다. 지난 이틀 동안 전력주 조정을 받았는데 지금이 매수 기회라고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전력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까지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오늘부터 다시 한번 신규를 접근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2일렉트릭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전력기기 수혜주, 변압기 생산업체를 하다 보니까는 네. 최근에 들어서 굉장히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지금 조정 장세를 거치고 있고 오늘도 또 대한전선이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네. 따라서 미국에 있는 바이든 행정정부 바이든이 이번에 관세. 네, 관세도 있지만 FERC에 대해서 이번에 전력 노후화된 장비를 전격적으로 전부 다 교체를 하겠다라고 밝혔고 향후 20년 동안에 이제 그런 업적을 본다라고 하면은 앞으로에 대한 꾸준한 전력 설비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부터 파동이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라고 하면은 제2일렉트릭도 지금 조정 받은 순간부터는 2차 파동이 준비할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차단기, 분전반, 배선기구 업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혜주로 볼 수도 있고요. 현재가 23,000원에 매수를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1차 목표가는 직전 고점 넘어가는 3만 원까지 보고요. 손절가 라인은 18,700원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력 설비에 대한 불씨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공략주로 제일 일렉트릭 목표가 3만 원 상승까지 바라보고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무방이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네, 오늘은 저녁 10시에 너튜브를 통해서 무료 방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잠시 후 10시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 거고요. 오늘 역시나 마찬가지로 전력 설비도 있겠지만 오늘 반도체가 오늘 대거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을 어떤 기업을 봐야 되는지 조목조목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잠시 후 저녁 10시에 너튜브 김흥태를 검색하셔서 많이들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김흥태 매니저의 무료 방송에서 반도체에 대한 종목 그리고 전략 다시 한번 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